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한 중국인 승객이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승무원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 바쁜 와중 한 신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미승무원의 경험담과 한국인 의사의 실제 상황을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윌슨입니다. 10년차 베테랑 승무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비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그 뒤 제가 승무원이 되기로 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메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빼앗겼다고 해야 할까요? 메간은 제 룸메이트였고 자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비행을 다니고 여행을 즐겼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려댈 정도로 저희는 붙어 다니기 바빴죠. 그러다 메건은 대학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리처드라는 중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메건에게 끔찍히 다정한 남자친구였어요. 매번 비행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마중을 나왔고 메건이 가방을 들지도 못하게 했죠. 저는 달콤한 연애를 하는 친구가 부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처드의 본성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났어요. 메간의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골프채를 사더니 급기야 자동차 할부금까지 메간 카드로 결제했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해? 라고 윽박지르기 일쑤였죠. 집에서는 메간을 가정부처럼 부렸어요. 청소, 빨래, 요리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 집 청소까지 시켰죠. 하지만 정작 부모님께는 메간을 영어 가르쳐주는 친구라고만 소개했어요. SNS에도 메간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요. 메간이 우리 관계를 공개하자고 할 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밀었죠. 2년 동안 메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저축은 바닥났고 경력도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리처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시네. 중국인 여자인데 참하고 요리도 잘한대. 미안한데 우리 그만해야겠어. 그게 다였어요. 2년이라는 시간, 모든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죠. 그 일 이후로 메간은 우울감에 시달리다 대인공포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 좋아하던 비행도 포기해야만 했어요. 15년간 하늘을 누비던 베테랑 승무원이었는데 이제는 공항만 가도 가슴이 떨린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애리조나 시골 마을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메건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곤 합니다. 캐시, 그거 알아? 난 아직도 비행기가 지나가는 하늘을 보면 울컥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 일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행 비행은 절대 지원하지 않았죠. 물론 이게 편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중국인 남성 승객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하기 일쑤였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른 승무원에게 밀었죠. 그러다 이번 주에 갑자기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을 맡게 된 거예요. 원래 가야 했던 담당 승무원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급하게 투입된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행이 죽도록 가기 싫었어요. 출발 전부터 예감이 영 좋지 않았죠. 캐시, 이번 비행 괜찮을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제시카가 준비실에서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때 옆에서 20년 베테랑 승무원 린다가 한숨을 쉬었죠. 아니, 못 들었어? 지난주 베이징 갈 비행기에서 또 사고 났대. 승객이 뜨거운 물을 승무원한테 끼얹었다나 봐.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정말요? 왜요? 물이 미지근하다고 그 난리를 친 거더라고. 처음엔 차가운 물 달라고 하더니 다음엔 뜨거운 물, 또 미지근한 물. 계속 승무원들 붙잡고 물 온도 트집 잡더래. 그러다 승객이 성질난다고 뜨거운 물을 확 끼얹은 거지. 결국 그 승무원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 아으,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네.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며 웅성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신입 승무원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달 연수 받을 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뉴욕발 비행기에서 어떤 중국인 승객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고 화장실에서 난리를 피웠었대요. 아, 답답하다면서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그 사건 말하는 거죠? 린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대응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야. 착륙 직전이었다며? 정말 아찔했지. 제시카가 자기 팔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도쿄행에서는 기내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승무원 멱살을 잡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린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번 비행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별로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탑승 시작 15분 전입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서로 마주보는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린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헤드셋 꼭 챙기고 비상 신호는 3번 짧게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는 거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이번에도 뭔가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시아 승객들을 경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특히 중국인처럼 보이는 남성 승객들이 뭔가를 요청할 때마다 긴장이 됐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을 담당했는데 승객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시아 노선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님, 식사 선택해 주시겠어요? 오늘 준비된 메뉴는 소고기 덮밥과 생선구이입니다. 그때 갑자기 37시 좌석의 승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검은색 명품 티셔츠에 금목걸이를 한 중국인 남성이었죠. 저기, 아가씨, 여기 좀 와봐요. 그는 빨리 오라는 손짓을 했고 목소리는 거만했어요. 마치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듯한 태도에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저는 최대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뒤에 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코노미 63비예요. 근데 여기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로 옮겨 앉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손님,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런데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자르더군요. 아니, 제가 지금 비즈니스 티켓값 냈잖아요.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여기 음식도 더 맛있을 텐데. 제 여자친구가 이코노미 음식을 먹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손님, 죄송하지만 기내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이라고? 내가 작년에만 비행기를 50번은 탔을 거고 나 이 항공사 VIP야. 이거 왜 이래? 다른 항공사는 다 됐는데 왜 여기만 안 된다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서서히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비즈니스석 커튼 뒤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 왔어. 뭐래? 안 된대? 여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남자에게 소리쳤죠. 이에 질세라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가만 있어. 내가 해결할게. 아씨, 짜증나네? 불편해서 편하게 좀 눕고 싶은데 빨리 해결하고 불러. 알았지? 여자의 말에 남자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야, 지금부터 내가 영상을 찍을 거야. SNS에 올려서 이 항공사가 얼마나 융통성 없는지 다 까발릴 거라고. 내가 인플루언서거든. 팔로워가 10만이야. 그때 옆 좌석의 신사분이 살짝 한숨을 쉬셨고 맞은편 승객은 눈을 감은 척 하셨어요.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나친 걸 요구했어. 비어있는 좌석에 앉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서비스야? 매니저 불러줘. 아니, 기장 나오라고 해. 순간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손님, 지금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계세요. 규정상 클래스 이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신다면 보안 요원을 호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보안요원, 역시 이 항공사는 문제가 좀 많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대우를 해. 我给你发工资好吗？ 니네 월급 누가 내줘? 내가 내는 거야. 알아? 그때였어요. 그 한국인 신사가 신문을 접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SNS 팔로워가 10만이면 많은 겁니까? 그 승객이 획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의료 콘텐츠로는 국내 1위죠. 방금 그 영상,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내난동 이런 제목으로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순간 그 승객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분은 우리 병원 법무팀장님이시네요. 영상 찍으실 때 얼굴 잘 보이게 찍으시죠. 법적 대응할 때 편하게 신원 확인하려고요. 기내 난동 배상금이 요즘 꽤 세다면서요? 신사는 병원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병원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화나실 때 조절하는 법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혈압 올리시면 건강에 안 좋은데 얼굴색을 보니 당장 상담이 필요해 보이네요. 순간 그 승객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시다시피 항공기내 난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고 SNS를 통한 업무방해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죠. 제가 변호사들과 일한 경험으로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배상금이 꽤 높은 편이던데요. 영상 잘 찍으시고 태그 좀 달아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앞자리에 계신 분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과장님이시네요. 착륙하고 나서 즐거운 대화 나누시겠어요? 순식간에 그 승객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더니 무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국인 승객의 여자친구는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냐며 짜증을 내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외국인 승객들은 한국인 승객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당신 진짜 멋있었어요 라고 입모양으로 속삭였죠. 저 또한 그 승객분께 다가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커피를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어쩜 이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는 말에 그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조용히 갈 수 있겠죠? 라고 웃는 신사분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편견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매번 비행 때 저런 분이 한 분씩만 계셔주셔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중국어도 잘하시는 것 같던데 정말 대단하시다. 어느 나라 분이시지? 딱 봐도 한국인이네. 한국인들은 평소에 점잖게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나서더라고. 주로 외국어도 능숙했던 것 같아. 한국인 노신사의 등장은 곧바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죠. 저희는 한 곳에 모여서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통쾌한 순간들을 곱씹으며 까르륵 까르륵 신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뿐이었죠. 곧 이코노미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 제발 누구 없나요? 아까 그 중국인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뒤쪽으로 달려가 보니 6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상황을 보아하니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아까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 같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차장실도 못 가시겠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기내 의사 선생님 좀 호출해 주세요. 저희는 다급하게 기내에 닥터콜을 울렸고 그러자 아까 그 신사분이 달려오셨어요. 어르신 증상이 어떠신가요? 라고 그가 묻자 딸로 보이는 여성 승객이 대답하였죠. 3시간 전부터 소변을 못 보셨대요.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분은 재빨리 환자를 진찰하셨어요. 혹시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병력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3년 전쯤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대체 무슨 문제로 생긴 거예요? 울부짖는 여성을 향해 신사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복수가 차오르는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 건 장폐색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의료 장비가 부족했고 그분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남은 비행 시간이 5시간. 이대로 가다간 방광이 파열될 수 있어요. 신장까지 위험할 수 있고요. 임시도뇨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신사분은 산소 마스크에 플라스틱 호스와 우유통, 테이프를 이용해 즉석에서 도구를 만드셨어요. 기내에 있던 중국 하이난 병원의 의사도 도와주었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너무 작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으로 소변을 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아까 그 중국인 승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구강흡인이라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쓰이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주변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작게 중얼거렸죠.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는 커튼 뒤에서 시술이 시작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입으로 도뇨관의 소변을 빨아올려 준비된 포도주 병에 뱉는 작업을 반복하셨죠. 그 고된 작업이 20분 넘게 계속됐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 의사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침내 노인분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괜찮을 것 같군요. 환자분, 의식이 좀 돌아오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어요? 노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연신 손짓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인 승객과 그의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였어요. 중국인 승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의사는 처음 봤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의사라면 누구나 했을 겁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인천에 도착하면 제 병원에 잠시 들리시죠?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비행기 안에는 숙연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누군가 작게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승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색안경 끼고 바라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존엄성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죠. 덕분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은 들떴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인지 설레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들어온 건 휘황찬란한 공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건 오늘 비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메간에게 메일을 썼어요. 메간에게. 오늘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 한 의사가 승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믿기 힘든 일을 해냈거든.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곤 해.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았던 곳에서도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이 피어난다는 걸. 메간, 나는 네가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 그때까지 난 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메일로 전해줄게. 이 믿음이 너를 조금이나마 낫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행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메간도 이 아름다움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